너 딸은 나한테 있어. 너가 진건축의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면 너의 딸은 아무 문제 없을 거야. 당장 모든 권리를 포기해. 코너에 몰린 상아는 선주의 딸을 납치하여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협박을 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차갑고 날카롭게 선주의 가슴을 찌른다. 그 말을 들은 선주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데 코너에 몰린 상아의 마지막 카드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 친절한 선주씨 108화 시작합니다. 김소우와 피선주는 마침내 진상아를 코너로 몰아넣을 마지막 패를 꺼낸다. 진중배를 병실에서 죽이려 했던 CCTV 녹화 자료였다. 모든 것을 들고 진상아의 사무실로 향한 두 사람의 눈빛은 단단했다. 진건축 본사 5층 회의실. 유리병 너머 오후 햇살이 번지듯 퍼진다. 건물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회의실 안은 더 차갑다. 피선주는 회의실 문을 열고 한 발 내딛는다. 검은 롱코트 자락이 바닥을 스친다. 뒤따라온 김소우는 주머니에서 검은 USB 하나를 꺼내 손에 쥔다. 진상아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다. 오른손엔 고가의 펜을 들고 메모장을 흘겨본다. 피선주의 발걸음이 그녀의 맞은편까지 닿는다.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저 서서 그녀를 내려다본다. 가벼운 눈짓 한 번. 김소우는 아무 말 없이 회의실 컴퓨터에 USB를 꽂는다. 화면에 나타나는 건 병실의 진중배를 죽이려고 진상아가 산소 마스크를 제거하는 장면이었다. 진상아의 눈썹이 경직된다. 서류철 한 권이 테이블 위에 올려진다. 피선주는 입술을 꼭 다물고 그 위에 휴대폰을 올린다. 녹화 파일이 재생되자 전남진의 눈이 갈 곳을 잃는다. 어떻게 이런 일까지. 충격으로 전남진은 진상아를 쳐다본다. 진상아의 손가락이 경련처럼 떨린다. 그녀는 서둘러 재생을 멈추고 노려본다. 피선주는 눈을 피하지 않는다. 그 어떤 동요도 없이 말 없는 침묵으로 맞선다. 김소우는 천천히 팔짱을 푼다. 그제야 입을 연다. 이 자료 오늘 밤 뉴스에 나가요. 우린 멈출 생각 없어요. 당신이 뭘 감추든 끝까지 가요. 진상아는 피식 웃는다. 입꼬리만 올라가고 눈은 싸늘하다. 그래서 뭘 어쩌겠다는 건데. 협박하는 거야. 그 정도로 내가 흔들릴 것 같아. 피선주의 눈빛이 단단히 바뀐다. 고요한 톤으로 딱 한마디를 던진다.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당신도 이제 직접 겪을 차례야.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는다. 진상아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하이힐 굽이 바닥을 두드리며 두 걸음 앞으로 나선다. 그렇게 자신 있어. 그럼 어디 한번 해보시지. 그 아이한테 무슨 일 생겨도 당신들 책임이야. 피선주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린다. 김소우의 얼굴도 굳는다. 하지만 피선주는 다시 고개를 든다.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진상아는 묘하게 웃는다. 아무 말 없이 피선주의 얼굴을 응시한다. 그 눈빛엔 위협도 연민도 없이 오직 계산만 남아있다. 진상아는 회의실 문을 밀치듯 열고 나간다. 구두굽이 복도를 찍는 소리가 메아리친다.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흩날리고 손엔 펜 대신 전화기를 움켜쥐었다. 사무실 한쪽 끝 작은 접견실. 전남진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다. 그의 표정은 굳어있고 손끝은 멈춰있다. 진상아가 숨가쁘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 시선이 번쩍 돌아간다. 진상아는 문을 닫자마자 바로 노트북을 밀쳐낸다. 모니터가 흔들리고 커피잔이 쏟아진다. 그녀는 양손으로 책상 위를 짚고 남진을 노려본다. 이게 말이 돼. 지금 그 피선주가 우리한테 뭘 들이밀었는지 알아. 녹화 파일이야. 내 모든 행동이 다 찍혔어. 소우도 같이 왔어. 우릴 그냥 가만히 두지 않겠단 거야. 전남진의 눈빛이 어두워진다. 그는 상의를 벗어 한쪽에 걸쳐놓고 물티슈를 집어 커피를 닦는다. 내가 정리했어야 했어. 이런 식으로 일이 터질 줄 몰랐어. 선주가 움직였다는 건 모든 걸 끝장내겠다는 뜻이야. 진상아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는다. 메이크업이 번질 정도로 이마를 문지르고 주저앉는다. 선주가 나한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그 여자 나보다 더 독해.
그 증거들이 세상에 나가면 우리 끝이야. 전남진은 손을 멈추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본다. 그 여자 이제 안 봐줘. 소우도 그 편이야. 그 둘은 죽을 각오로 덤벼들 거야. 진상아는 벌떡 일어나며 소리친다. 우리가 가진 걸로 막을 수 있어. 자료를 되찾든 묻어버리든 방법은 있어. 전남진은 조용히 고개를 젓는다. 하지만 이내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정보를 흘리자. 그들에게 미끼를 줘. 그게 아니면 우릴 먼저 파먹고 끝낼 거야. 진상아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묘한 미소를 짓는다.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거린다. 좋아, 먼저 칼을 빼든 쪽이 이기는 거야. 그럼 우리부터 던지자. 상처가 깊을수록 상대도 많이 아플 테니까. 회의실 불이 꺼져 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고 테이블 위 유리컵엔 물기가 맺혀 있다. 어둠 속에서 진상아는 홀로 의자에 앉아 있다. 한 손은 턱을 괴고 다른 손은 무릎 위를 천천히 문지른다. 회의록 파일 몇 장이 흩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녀의 구두는 한짝 벗겨져 옆으로 굴러가 있다.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 그 안에서 진상아는 작은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응시한다. 휴대폰이 옆자리 의자에 놓여 있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 그녀는 천천히 팔을 뻗어 집어들지만 다시 내려놓는다. 탁상 위 작은 거울을 바라보며 그녀는 웃는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고 눈동자는 흔들린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인다. 그 여자 나보다 센 줄 알았어. 근데 또 모르지. 말없이 웃다가 이내 손으로 머리를 감싼다. 등이 앞으로 굽고 눈이 감긴다. 무너지지 않으려는 듯하지만 이미 몸에 힘이 풀려 있다. 그녀는 갑자기 몸을 일으킨다. 의자 다리가 끼익 소리를 내며 밀려난다. 탁상 위 서류를 휙 젖히고 폴더 하나를 열어 안에 사진을 꺼낸다. 피선주가 딸과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진상아는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으로 천천히 문질러 지운다. 그 얼굴 위로 손톱이 지나가고 종이의 표면이 구겨진다. 그녀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고 휴대폰을 들어 메시지를 쓴다. 입술을 깨문 채 다시 지우고 또 쓰기를 반복한다. 잠시 후 화면을 끄고 눈을 감는다. 고요한 숨결 하나. 그 뒤 그녀는 천천히 의자 등받이에 머리를 기댄다. 회의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온다. 진상아는 그 빛을 바라보다가 눈을 감는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작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도 분노도 아닌 어쩌면 망설임에 가까웠다. 회의실 불이 꺼져 있다. 커튼은 반쯤 닫혀 있고 테이블 위 유리컵엔 물기가 맺혀 있다. 어둠 속에서 진상아는 홀로 의자에 앉아 있다. 한 손은 턱을 괴고 다른 손은 무릎 위를 천천히 문지른다. 회의록 파일 몇 장이 흩어진 채 바닥에 떨어져 있다. 그녀의 구두는 한짝 벗겨져 옆으로 굴러가 있다. 정적만이 가득한 공간. 그 안에서 진상아는 작은 숨을 몰아쉬며 허공을 응시한다. 휴대폰이 옆자리 의자에 놓여 있다. 화면이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한다. 그녀는 천천히 팔을 뻗어 집어들지만 다시 내려놓는다. 탁상 위 작은 거울을 바라보며 그녀는 웃는다. 남진이 회의실 문을 조용히 열고 들어선다. 진상아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그 소리만으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어둠이 돌아오고 남진의 발걸음 소리가 천천히 다가온다. 그는 그녀 맞은편에 조용히 앉는다. 긴장한 듯 숨을 고르고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얹는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다. 진상아는 시선을 들지 않고 테이블 위 유리잔을 굴린다. 유리잔이 대굴대굴 구르다가 멈춘다. 이젠 다 들켰어. 우릴 지켜줄 사람 아무도 없어. 진상아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하다. 그러나 그 속에 깃든 두려움은 분명하다. 전남진은 고개를 끄덕인다. 우린 선수를 빼앗겼지. 그 여자 준비가 돼 있었어. 진상아는 눈을 들어 남진을 바라본다. 그의 얼굴엔 피로와 절망이 엉켜 있다. 근데 아직 하나 남아 있어. 그 여자가 제일 아끼는 게 뭐지? 제일 약점이 하나 있어.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남진의 눈썹이 경직된다. 그러나 반박하지 않는다. 그저 그녀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듯.
그 아이만 있으면 선주도 멈출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만들어야 해. 그녀는 말하며 두 손을 천천히 모은다. 손끝이 떨리고 있지만 목소리는 단단해진다. 전남진은 조용히 숨을 내쉰다. 그 숨결 안엔 깊은 망설임이 담겨 있었다. 새벽 3시를 가리키는 벽시계. 비상등만 켜진 작은 회의실엔 붉은 조명이 번진다. 커튼 틈 사이로 차가운 도심 불빛이 비껴 들어오고 회의실 안엔 두 사람의 숨소리만 가라앉는다. 진상아는 손가락을 모아 탁자에 댄 채 말없이 앉아있다. 남진은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한다. 어깨 너머로 그의 턱선이 굳게 다물려 있다. 진상아가 천천히 입을 연다. 지연이, 그 아이 하나만 무너지면 선주도 무너져. 남진은 말없이 돌아본다. 시선은 차갑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진상아는 그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 말한다. 나는 그 애가 가장 약점이라 보봐. 지연이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녀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짚는다. 손끝이 바들바들 떨린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히 굳어져 있다.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아. 겁만 주는 거야. 딱 하루만 선주가 정신 못 차리게 만들면 돼. 남진이 고개를 돌린다. 그의 얼굴엔 깊은 갈등이 어른거린다.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 아이는 내 딸이야, 상아야. 아빠가 어떻게 딸을 납치를 해. 진상아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테이블을 짚는다. 당신 딸이기도 해. 근데 그 여잔 이제 당신을 사람으로 안 봐. 지연이를 지키는 척하면서 우리를 끝장내려는 거야. 남진은 눈을 감았다 뜬다. 그의 손이 허공을 허우적이듯 허벅지 위를 문지른다. 내가 정말 이걸 해야 하나? 진상아는 조용히 다가와 그 맞은편에 앉는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저 조용히 속삭인다. 우리 둘 다 이대로 끝나지 않으려면 선주보다 먼저 움직여야 해. 남진의 숨이 길어지며 멈춘다. 어두운 회의실 안, 서로의 숨소리가 마주 부딪히며 퍼져나간다. 그 순간 둘의 눈빛이 딱 맞닿는다. 결심의 조짐은 말없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흐른다. 피선주의 집 거실에는 따뜻한 공기가 감돈다. 전지현은 식탁에 앉아 작은 접시에 토스트를 잘라 먹는다. 그 옆엔 분홍색 물병과 연필 케이스가 가지런히 놓여 있다. 피선주는 주방에서 컵에 따뜻한 우유를 따른다. 그녀의 손끝은 부드럽고 표정은 한결 편안해 보인다. 그러나 눈가에는 피로가 어른거린다. 그때 핸드폰 소리가 울린다. 피선주는 우유를 내려놓고 수화기를 든다. 여보세요. 잠시 침묵. 그 후 익숙한 목소리. 전남진이다. 나야 선주야. 지연이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혹시 오늘 잠깐만 얼굴 볼 수 있을까? 그냥 정말 그냥 아빠로서. 피선주는 핸드폰을 든 손을 살짝 내린다. 고개를 돌려 식탁에 앉아있는 지연을 바라본다. 지연은 천진한 표정으로 토스트에 잼을 바르고 있다.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지연아, 아빠가 널 잠깐 보고 싶대. 너 괜찮겠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짝 웃는다. 응, 보고 싶었어. 엄마 괜찮지? 피선주는 미소를 지으려다 고개를 끄덕인다. 그 눈빛엔 여전히 어딘가 불안이 맴돈다. 잠시 후 지연은 작은 백팩을 메고 현관 앞으로 선다. 피선주는 무릎을 굽혀 딸의 얼굴을 바라본다. 아무 일 없을 거야, 그치? 그냥 아빠랑 이야기만 하고 오는 거지. 지연은 말없이 끄덕인다. 그 눈빛엔 설렘과 호기심이 가득하다. 현관문이 열리고 집 앞에 전남진이 서 있다. 깔끔한 셔츠에 어색한 미소. 그는 아이를 향해 조심스레 손을 흔든다. 지연은 작게 인사하고 그의 품으로 조심스레 걸어간다. 피선주는 문가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본다. 그녀의 입술이 조금 떨린다. 전남진은 피선주에게 짧게 고개를 숙인다. 선주는 그 인사에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문을 닫는다. 그 문 너머 어렴풋한 불안감이 배어든다. 지연은 남진의 손을 잡고 천천히 아파트 단지를 걸어간다. 그의 손은 어색하게 따뜻했고 걸음은 조심스러웠다.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연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오늘 날씨 진짜 좋아. 나 어제 학교에서 봄꽃 그렸어. 선생님이 칭찬해줬어. 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딘가 굳어져 있었다. 그래, 잘했네, 우리 지연이. 이따가 아빠가 좋아하는 주스도 사줄게. 지연은 손을 흔들며 고개를 끄덕인다. 남진은 주변을 둘러본다. 커다란 가방을 맨 남자가 골목 끝에서 있다가 그의 눈빛에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지연아, 잠깐만 여기 앉아 있을래? 아빠가 마트에서 주스 금방 사올게. 지연은 공원 벤치에 앉는다. 작은 손으로 가방을 꼭 안고 고개를 갸웃한다. 응, 알았어. 빨리 와야 해. 남진은 벤치 옆에 놓인 긴 벽 그늘을 지나 사라진다. 잠시 후 낯선 여인이 벤치 쪽으로 다가온다. 긴 머리에 밝은 트렌치 코트. 진상하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지연 옆에 앉는다. 지연은 처음 보는 얼굴에 당황해 고개를 돌린다. 누구세요? 진상아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한다. 엄마 친구야, 깜짝 놀랐지? 너 지연이지? 엄마가 많이 자랑했어. 지연은 잠시 의심의 눈빛을 보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정말 엄마 친구예요? 진상아는 조용히 손을 뻗어 지연의 가방끈을 고쳐준다. 그 손끝이 아주 조심스럽다. 응, 진짜야. 아줌마가 맛있는 거 사줄까? 아빠 금방 온다고 했지만 조금 늦을 수도 있대. 지연은 살짝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인다. 그럼 조금만요. 두 사람은 나란히 일어난다. 진상아는 지연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진다. 햇살은 눈부시게 퍼지고 있었다. 진상아와 지연은 가까운 골목 카페로 들어선다. 가게 안은 한산하고 은은한 음악이 흐른다. 진상아는 계산대 옆 자판기를 바라보다 조심스레 음료 2병을 고른다. 지연은 창가 자리에 앉아 가방을 열어 노트를 꺼낸다. 작은 손으로 낙서를 하며 시간을 보낸다. 주변을 경계하지도 않고 맑은 얼굴로 창밖을 내다본다. 진상아는 계산대 옆에서 작은 알약 하나를 꺼내 조심히 손에 쥔다. 그 손이 살짝 떨린다. 주위를 둘러보며 사람들의 시선을 확인한 뒤 몸을 살짝 틀어 음료 뚜껑을 열고 알약을 조용히 부순다. 알약 가루는 조심스럽게 병 속에 떨어진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그 안을 천천히 휘젓는다. 가루는 이내 무색무취로 사라진다. 그녀는 곧 2병의 음료를 들고 테이블로 돌아온다. 걸음걸이는 조심스럽고 손끝은 긴장돼 있다. 미소는 여전히 따뜻하지만 눈동자는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다. 지연아, 여기 좋아하는 거 맞지? 복숭아 주스였지.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병을 받아든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녀는 병을 열고 한 모금 마신다. 진상아는 지연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본다. 입에 맞아?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병을 들이킨다. 눈빛이 서서히 풀리는 듯 보인다. 진상아는 눈을 내리깔고 입술을 꾹 깨문다. 그녀는 손끝으로 테이블을 천천히 문지른다. 말없이 자신을 다독이는 듯한 움직임. 지연은 갑자기 눈을 비빈다. 입술이 말라온다고 말하며 테이블에 팔을 올린다. 아줌마, 나 조금 졸린 것 같아요. 진상아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인다. 괜찮아, 우리 조금 있다가 가자. 여기 조용하니까 잠깐 쉬어도 돼. 지연은 팔을 베고 고개를 기대며 창밖을 바라본다. 그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온다. 진상아는 주변을 살핀다. 점원은 주방으로 들어갔고 다른 손님은 없다. 그녀는 지연의 가방을 천천히 자신의 옆으로 끌어당긴다. 그리고 진상아는 아주 천천히 지연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그 손끝이 떨리는 듯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다. 같은 시각 피선주의 집. 거실 한편에 놓인 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킨다. 선주는 거실에 앉아 소파 팔걸이에 팔을 기대고 있다. 그녀의 손엔 차가 식어버린 찻잔이 들려있다. 테이블 위 핸드폰 화면엔 지연과 함께 찍은 사진이 떠 있다.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는 손끝이 화면을 반복해 눌렀다 멈춘다. 창밖을 바라보며 선주는 중얼인다. 너무 조용해, 이상해.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통화 목록을 확인한다. 남진에게 보낸 문자엔 아직 답이 없다. 지연이 잘 도착했어?
점심 먹고 올 거야? 라는 메시지가 그대로 읽지 않은 상태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한다. 그러나 문득 걸음을 멈춘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쥔다. 통화 버튼을 누르며 걸음을 거실로 되돌린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이어진다. 그 끝에서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간다. 선주의 숨소리가 깊어진다. 불안이 서서히 온몸으로 번진다. 그녀는 거실 창가로 가서 커튼을 젖힌다. 창밖 멀리 아파트 단지의 안놀이터와 벤치가 보인다.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다. 아이들이 놀고 있을 시간인데도 텅 비어 있다. 그 순간 선주는 전화를 끊고 급히 신발을 꺼내 신는다. 문을 열고 나가기 직전 다시 한번 핸드폰을 바라본다. 이번엔 김소우의 번호를 누른다. 화면에 발신 중이라는 문구가 뜨고 신호음이 이어진다. 소우 씨, 지금 지연이가 없어졌어요. 남진한테 맡긴 거 분명했는데 연락이 안 돼요. 제발 도와줘요.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린다. 소우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그녀는 이미 가방을 챙기고 문을 나선다. 문이 닫히는 순간 선주의 눈빛이 단단히 굳는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뱉는다. 이건 그냥 불안이 아니야. 뭔가 정말 잘못됐어. 피선주의 집안은 정적에 잠겨 있다. 거실 소파엔 아직 아침의 흔적이 남아있다. 따뜻했던 우유잔엔 말라붙은 자국이 남았고 식탁위 필통은 그대로다. 선주는 현관에 서서 문고리를 쥔 채 움직이지 않는다. 문을 나설 기세였던 그녀의 몸이 그 자리에 굳어버린 채 무언가를 외면하고 있는 듯하다. 핸드폰은 여전히 손에 쥐어져 있다. 남진에게 걸었던 전화, 지연의 행방을 묻던 그 음성 메시지가 다시 떠오른다. 그녀는 조용히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주저앉는다. 허공을 바라보다 천천히 허리를 굽혀 얼굴을 감싼다. 딸의 흔적은 방 안가득히 남아있지만 그 어디에도 따뜻한 숨결은 없다. 손끝에 눈물이 닿는다. 소리를 내지 않고 흘러내리는 눈물. 그녀는 이내 입을 틀어막고 울음을 삼킨다. 지연아. 입 밖으로 새어나온 그 한마디는 너무 작아서 자신조차 들었는지 모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벽시계를 바라본다. 분침이 멈춰 선 듯 너무 느리게 움직인다. 선주는 다시 일어난다. 가방을 챙기고 현관 앞에서 멈춘다. 핸드폰을 확인하고는 마지막으로 김소우에게 전화를 건다. 김소우의 사무실. 탁자 위에 놓인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정지된 보고서 페이지가 떠 있었다. 그는 손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며 숨을 길게 내쉰다. 방금 전 들은 선주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돈다. 지연이가 없어졌다고.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의자 다리가 밀려나며 바닥에 금속성 마찰음을 낸다. 재킷을 급히 집어들고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사무실을 나선다. 비서가 인사를 하려다 그의 표정을 보고 입을 다문다. 엘리베이터 앞에 멈춰선 그는 조급한 눈으로 숫자를 바라본다. 층수는 느리게 변하고 있다. 그는 이내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비상계단 쪽으로 방향을 튼다. 철문을 밀고 계단을 뛰어내려간다. 발걸음은 점점 더 거칠어지고 단정히 메었던 넥타이가 어느새 헐겁게 풀려 있다. 그의 숨소리가 가빠지고 있다. 한 손엔 여전히 핸드폰이 들려 있고 그 안엔 선주의 마지막 문자가 떠 있다. 소우 씨, 제발 지금 나 혼자선 안 돼요. 그는 이를 악물고 더 빠르게 달린다. 복도 끝 유리문 너머 햇빛이 번진다. 그 햇살이 이토록 눈부신 날, 세상에선 누군가의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는 걸 그는 누구보다도 알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으로 달려내려가는 그의 신발 밑창이 바닥을 찢는다. 차 문을 여는 손은 덜컥거리며 떨린다. 운전석에 올라타자마자 핸들을 움켜쥐고 엑셀을 밟는다. 타이어가 비명을 지르며 출발한다. 그날 그의 걸음은 처음부터 다급했고 그 다급함은 단 하나를 향해 있었다. 피선주 그리고 지연. 그 이름이 그의 발걸음을 이끌고 있었다. 피선주의 집 앞 골목길. 김소우의 차가 급히 멈춰 선다. 문이 열리고 소우가 내린다. 셔츠는 구겨져 있고 넥타이는 목 뒤로 젖혀져 있다. 이마엔 땀이 맺혀 있다.
그는 문 앞까지 뛰어가 초인종을 누른다. 그리고는 기다리지 못한 채 손잡이를 돌린다. 문은 잠기지 않았다. 문이 열리는 순간 선주의 모습이 보인다. 그녀는 거실 한복판에 서 있다. 손엔 여전히 핸드폰이 들려 있고 눈가엔 선홍빛 그늘이 짙게 내려앉아 있다. 선주야. 김소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두 눈이 마주친다. 말없이 마주보는 그 짧은 시간. 세상의 소음은 사라지고 둘 사이에 감정만 남는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천천히 한 발 내디딘다. 소우가 앞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마침내 무너지듯 그의 품에 안긴다. 작은 흐느낌이 그의 셔츠를 적신다. 지연이가 없어졌어. 남진이 데려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돼. 전화도 꺼져 있고 그녀의 말은 끝을 맺지 못한다. 목이 메이고 숨이 끊긴다. 소우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레 감싼다. 등을 토닥이지도 않고 그저 단단히 붙잡고 있을 뿐이다. 괜찮아 선주야.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찾자.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 그녀는 그의 품 안에서 작게 끄덕인다. 두 사람은 그 좁은 거실 한복판에서 시간이 멈춘 듯 서로를 붙잡고 서 있다. 창밖으론 점점 빛이 기울고 있었다. 하루의 절반이 사라졌고 그들의 시간은 이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김소우는 여전히 선주를 조용히 안고 서 있다. 선주의 어깨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몸이 기운 없이 힘없이 그의 가슴에 기대어 있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아주 천천히 소우의 옷깃을 움켜쥐고 있었다. 거실 시계가 작은 째깍 소리를 내며 흘러간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침묵은 무겁지만 따뜻했다. 소우는 선주의 머리 위에 이마를 기댄다.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숨을 내쉰다. 그 숨결은 조용했지만 단단했고 마치 그녀의 혼란을 받아내겠다는 다짐 같았다. 우린 끝까지 가야 해.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돼. 지연이는 기다리고 있을지도 몰라. 선주는 말없이 그의 품 안에서 고개를 젓는다. 눈물이 목선 아래로 흐른다. 그녀의 가슴에서 작은 울음이 뭉클거리며 새어나온다. 나 무서워 소우씨. 지연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면 어떡해. 나 때문에. 내가 너무 방심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보다 작았지만 그 속엔 뼈를 흔드는 공포가 담겨 있었다. 손끝은 여전히 소우의 셔츠를 꼭 움켜쥐고 있었고 그 작은 떨림이 그대로 그의 가슴에 닿았다. 김소우는 두 손으로 그녀의 어깨를 잡고 거리를 만든다. 그리고 선주의 두 눈을 똑바로 바라본다. 그 눈빛엔 단단함과 다정함이 함께 있었다. 우리가 막아낼 수 있어. 선주 씨는 지연이 엄마야. 어떤 엄마도 아이를 포기하지 않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난 알아.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든다. 흐려진 눈동자가 소우의 눈동자를 잡는다. 나 정말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는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조심스럽게 닦아낸다. 그 손길에 선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뜬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한 손을 내민다. 일어나 선주야. 우리 가야 해. 그 아이가 기다릴지도 몰라. 선주는 그의 손을 본다.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그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는다. 그들이 함께 걸어가기 위해 처음 맞잡는 손이었다.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는 첫 번째 연결. 두 사람의 그림자가 창가로 길게 늘어졌다. 거실 창밖으로 햇살이 부서져 들어오고 있었다. 휴대폰 진동이 조용한 거실을 울린다. 선주는 순간 움찔하며 고개를 돌린다. 테이블 위 휴대폰 화면엔 낯익은 이름이 떠 있다. 진상아. 김소우가 먼저 휴대폰을 바라본다. 그의 눈빛이 굳는다. 선주는 한 손으로 전화기를 집어들며 천천히 숨을 내쉰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 잠시 망설인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끝으로 연결 버튼을 누른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맑고 또렷했다. 그러나 그 속엔 싸늘한 냉기와 비웃음이 뒤섞여 있다. 아직도 그 집에 있어? 지금쯤이면 바닥을 기고 있어야지. 선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소우는 그녀의 옆에서 말없이 그녀를 지켜본다. 지연이 잘 있어. 생각보다 귀엽더라. 애가 엄마를 너무 믿어서 문제야. 그 말에 선주의 숨이 멎는다. 눈빛이 흔들리고 손끝이 하얗게 굳는다.
무슨 짓을 한 거야? 선주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속엔 분노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진상아는 웃는다. 수화기 너머에서 그녀의 웃음이 선명하게 울린다. 넌 지금부터 나한테 무릎 꿇게 될 거야.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잃는 기분. 너도 한번 느껴봐야지. 선주는 말없이 입술을 깨문다. 한 손이 천천히 내려가 테이블을 짚는다. 그녀의 숨소리는 거칠고 떨린다. 소우는 그 옆에서 조용히 그녀의 등을 감싼다. 너무 늦기 전에 연락해. 조건은 곧 문자로 보낼게. 선택은 내 몫이야, 선주야. 뚝. 통화가 끊긴다. 남겨진 건 고요한 정적뿐. 선주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다본다. 그 화면에 새 메시지 하나가 도착한다는 알림이 뜬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김소우를 바라본다. 눈동자엔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 안엔 이제 두려움보다 분노가 더 짙게 깔려 있었다. 선주는 휴대폰을 손에 든 채로 숨을 길게 내쉰다. 손끝이 떨려 화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 그녀는 숨을 가다듬고 메시지 알림창을 조심스레 누른다. 메시지 창엔 단 하나의 문장이 떠 있다. 진건축 보유 지분과 모든 권리 전부 포기해. 그 아래엔 문서 파일 하나가 첨부돼 있다. 파일명은 지연 안전 보장 조건. 선주의 손이 차갑게 식어간다. 그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고 파일을 연다. 문서엔 명확한 조건이 나열돼 있다. 지분 포기 각서, 법적 권리 일체 포기 확인서, 향후 모든 경영 개입 금지 조항, 그리고 마지막 줄, 조건 충족 확인 후 아이 반환. 그녀의 입술이 하얗게 굳는다. 김소우는 옆에서 그 화면을 함께 바라본다. 그의 눈동자엔 분노가 일렁이지만 말없이 그녀를 지켜본다. 선주는 문득 소우를 바라본다. 눈이 붉게 충혈된 채 이걸 진짜로 해야 해. 소우는 선주의 손에서 조심스레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끄덕인다. 지금은 그 아이가 먼저야. 그게 선주 씨가 후회하지 않을 길이야. 선주는 입을 틀어막는다. 소리 없는 울음이 다시 터져 나온다. 그녀는 거실 탁자에 서류들을 펼쳐놓고 하나씩 읽어내려간다. 문구 하나하나가 비수처럼 마음을 파고든다. 김소우는 말없이 그녀 옆에 앉아 조용히 펜을 꺼내 놓는다. 그의 눈빛엔 묵묵한 결심만 남아있다. 선주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쥔다. 펜촉이 서류 위를 맴돌다 이내 멈춘다. 지연이, 제발 무사해야 해. 그녀는 끝내 서명란에 이름을 써내려간다. 검은 잉크가 흘러들며 문서 위에 또렷한 흔적을 남긴다. 펜촉에서 잉크가 멈췄을 때 선주의 손은 아직도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명된 문서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숨을 내쉰다. 마치 뭔가를 꺼낸 듯 혹은 버린 듯한 숨결이었다. 김소우는 그녀의 앞에 조용히 앉아 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의 손끝이 진정되기를 기다린다. 탁자 위엔 서류 한 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고 그 옆엔 뚜껑이 닫힌 펜 하나,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긴 침묵. 선주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다.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다. 그녀의 말은 묻듯이 흐르지만 사실 그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었다. 소우는 말없이 그녀의 앞에 조심히 손을 내민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한다. 지연이는 하나뿐이야. 회사도 명예도 다 다시 만들 수 있지만 지연이는 다시는 못 찾아. 그 말에 선주는 손을 내리고 소우를 바라본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이젠 망설임은 없었다. 그래, 딸 하나면 돼. 그 아이만 있으면 돼. 나는 그 아이 엄마니까. 그녀는 탁자 위에 문서를 조심스레 접는다. 두 번, 세 번 접은 종이는 그녀의 손 안에 작고 단단하게 쥐어진다.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이 변한다. 고통과 후회, 두려움을 지나온 자의 눈빛. 남진은 사무실 안에 혼자 앉아 있다. 창문은 반쯤 열려 있고 바람이 커튼을 살짝 밀어낸다. 사무실 안은 조용하고 텅 비어 있다. 그의 책상 위엔 작업 파일과 서류가 흩어져 있고 모니터는 자동 절전 모드로 꺼져 있다. 손엔 여전히 진상아의 전화가 남긴 화면이 떠 있다. 통화 종료 1분 42초. 남진은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는다. 그 손끝이 무겁게 책상 위에 떨어진다. 말없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다.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움직이지 않는다. 그는 마치 모든 감각이 멈춘 듯 한마디도 내뱉지 못한 채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책상 위 사진 액자가 눈에 들어온다. 지연이의 유치원 시절 사진. 작은 웃음과 함께 한 손을 뻗은 아이의 모습. 남진은 그 액자를 조용히 들어올린다. 손가락이 프레임을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그 아이는 그저 평범하게 웃고 있었을 뿐인데 자신은 무엇을 위해 그녀를 희생시켰는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둔하게 울린다. 그는 이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난다. 의자의 등받이가 삐걱 소리를 낸다.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힌다. 바깥의 햇살이 눈부시게 들어온다. 그 빛에 그는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린다. 그가 손을 들어 햇빛을 가린다. 손등의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그리고 작은 한숨. 남진은 마침내 걸음을 옮긴다. 그의 얼굴엔 아무런 감정이 떠오르지 않는다.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은 무겁고 일정하다. 그러나 심장 속 깊은 곳에선 균열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가 건물 로비에 도착했을 때 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었다. 김소우였다. 정장을 입은 채 깔끔하게 정돈된 외모. 그는 남진을 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잠깐 이야기 좀 하지. 남진은 고개를 돌리지 않고 걸음을 멈춘다. 무슨 이야기인데? 소우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로비 옆 미팅룸으로 향한다. 남진도 묵묵히 그 뒤를 따른다. 미팅룸 안. 소우는 문을 닫고 천천히 의자에 앉는다. 소우는 테이블 위에 얇은 파일 하나를 꺼내 놓는다. 우린 진건축의 미래를 결정해야 할 시점이야. 상하 씨는 선주 씨를 무너뜨리는데 성공했다고 믿겠지. 하지만 난 다른 길을 보고 있어. 남진은 말없이 파일을 바라본다. 표지엔 임원직 제안서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이건 뭐지? 소우는 손끝으로 파일을 남진 쪽으로 밀어준다. 그 안엔 너의 자리가 있어. 정식 임원으로 진건축에 복귀하면 우린 내부에서 구조를 바꿀 수 있어. 상하의 야욕을 막고 지연이도 지킬 수 있어. 남진은 파일을 펼치지 않고 바라본다. 이게 진짜 널 위한 일이야? 아니면 선주를 위한 거야? 소우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든다. 그의 눈빛엔 흔들림 없이 단단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선주를 위한 일이라면 결국 지연을 위한 일이기도 해. 지금 그 아이를 건드린 건 상하야. 그걸 막기 위해선 내가 필요해. 남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쉰다. 그 숨이 가슴 깊은 곳까지 차올랐다가 조용히 빠져나간다. 그는 파일을 들고 일어선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바라보다 소우를 향해 고개를 끄덕인다. 다시 물러서지 않겠어. 이번엔 끝까지 가. 그 두 사람은 조용히 악수한다. 그 악수는 단순한 거래가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향한 연대였다. 이제는 아무것도 잃지 않겠다는 결심. 소우는 그 표정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인다. 우리 가자. 지연이에게 가야 해. 선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난다. 그녀의 걸음은 아직 무겁지만 그 안에는 무너지지 않으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거실 창으로 기울어진 햇살이 들어오고 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조용히 따라간다. 복도 끝에서 아이의 발소리가 들린다. 선주는 고개를 번쩍 든다. 거실 문을 열자 지연이 멀리서 달려온다. 엄마! 선주는 무너진다. 두 팔을 벌리고 그 아이를 껴안는다. 지연아, 지연아. 눈물로 얼굴을 적시며 아이의 얼굴을 쓸어내린다. 지연은 아무것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인다. 아빠가 데려다 줬어. 이제 괜찮아, 엄마. 뒤따라 나타난 남진. 문 앞에 서 있다. 선주와 눈이 마주친다. 잠시 정적. 그리고 선주의 입술이 떨린다. 고맙다고 말하기엔 너무 멀고 미워하기엔 너무 가까운 거리. 두 사람의 눈엔 똑같은 눈물이 고여 있었다. 경찰서 조사실. 조명이 형광등 아래 날카롭게 깔려 있다. 전남진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 손엔 갈색 봉투 하나를 꼭 쥐고 있다. 그의 눈빛은 차분하지만 단단하다. 경찰관이 서류를 확인하며 말한다. 이 자료가 진상아 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남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건넨다. 이 안엔 진중배를 살해 시도하는 CCTV 자료 화면과
아이를 이용한 협박 증거도 포함돼 있습니다. 경찰관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서류를 넘긴다. 표정이 점점 굳어진다. 추가 자료나 증언 가능하십니까? 남진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인다. 가능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는 손을 천천히 테이블 위에 얹는다. 그 손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결단이 있었다. 법정 안. 진상아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변호인 옆에서 두 손을 모은 채 시선을 정면에 고정한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한다. 피고 진상아는 협박 및 강요, 업무상 배임 및 유아 유괴 혐의에 대해 모든 죄목이 유죄로 인정됩니다. 방청석엔 기자들과 관계자들이 숨을 죽이고 앉아 있다. 그 속에 선주도 있었다. 지연의 손을 꼭 잡은 채 한마디도 없이 재판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피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진상아는 아무 말 없이 입술을 다문다.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손끝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경위가 다가와 그녀의 양손에 수갑을 채운다. 그녀는 묵묵히 따라 일어난다. 나가는 길, 진상아는 잠시 뒤를 돌아본다. 그 시선 너머엔 선주가 있었다. 두 여자는 말없이 마주본다. 그리고 이내 그녀는 고개를 돌린다. 무너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뒷모습엔 모든 게 부서진 흔적이 남아 있었다. 봄볕이 내려앉은 작은 공원. 그늘진 나무 아래 벤치에 앉은 선주는 지연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매만진다. 지연은 무릎 위 그림책을 펼치고 조심스레 색연필을 꺼낸다. 엄마 오늘은 하늘이 진짜 예뻐. 선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눈동자엔 더는 어둠이 없다. 근처 놀이터에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오고 나뭇잎 사이로 햇살이 흔들린다. 잠시 후 김소우가 다가온다. 그는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 살며시 미소를 짓는다. 선주는 그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지연은 반갑게 손을 흔든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건 아니지만 서로의 자리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그날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